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올 노후의 무게가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건강은 예전만큼 따르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현실로 다가오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지혜를 쌓아야 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금의 선택들이 몇 년 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나이 들매에 따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조언과 방향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지혜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총 7가지 핵심 주제를 하나씩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노화와 건강 관리의 지혜를, 두 번째로는 비교와 행복의 태도를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재산 관리와 경제적 자립, 네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와 독립성, 다섯 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중요성, 여섯 번째로는 삶의 단순화와 행복 재발견, 마지막으로 7번째에서는 현재의 소중함과 삶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건강과 체력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신체적인 변화를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죠. 이전에는 쉽게 지나쳤던 계단 오르기가 버겁고 평소 좋아하던 산책조차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변화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해지고 80대에 들어서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부터는 신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운동이 핵심인데 다리 근육과 전반적인 체력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만들어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한 정거장 전에 내려 집까지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자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노년이 되면서 자세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체력을 관리하는 만큼 자세 유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운동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시작한 운동이라도 신체 회복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은 어느 정도 나이를 뛰어넘어 적응할 수 있고 규칙적인 운동이 심장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근육을 유지하고 매일의 움직임 속에서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을 활기차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교와 행복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지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성공, 재산 또는 자녀의 성취를 보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교가 가져오는 불행은 우리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동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종종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만족감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집 사람은 여유롭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다른 여정을 걷고 있으며 그 여정의 속도와 방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히려 남과의 비교를 줄이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가벼운 산책, 자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등 작은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한결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신에게 충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삶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비교라는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후에 특히 중요한 재산 관리와 경제적 자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지만 은퇴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게 되죠. 이는 곧 재산 관리와 경제적 자립이 필수가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자녀 결혼 지원 등으로 인해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겨두고자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활할 노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에게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노년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과 같은 재정적 자립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예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자산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분산해 관리하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닥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일부는 고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고 부모 스스로도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미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을 세워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면 노후를 보다 평온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균형과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헌신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서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거나 부모 자신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이 크더라도 지나친 기대나 의존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삶을 맞추게 된다면 결국 자녀도 부모도 독립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부모 자신도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부모의 무한한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녀의 결혼이나 직장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조언과 지지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점차 부모의 의견에 의존하게 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와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자녀의 독립을 방해할 수 있고 부모 자신의 행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부모 또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되 지나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노년기에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후 일상에서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홀로 남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친밀한 친구나 가족이 곁에 없다면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죠.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노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매일 연락하는 가까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느슨하게나마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이웃이나 자주 가는 가게의 주인,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와 같은 일상적인 만남도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고립감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공통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은 반드시 가까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노년기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잡한 삶의 짐을 덜어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삶의 단순화와 행복 재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많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표 중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과도한 소비, 그리고 얽매이던 고민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본질적인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단순화는 곧 삶의 본질을 찾는 과정입니다. 더 넓은 집이나 더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고 소박한 식사를 하는 작은 일상이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을 예로 들자면 삶에서 중요한 성과의 80%는 사실 20%의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요소는 의외로 많지 않으며 그중 소수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불필요한 소비나 과도한 소유의 욕심을 줄이고 대신 의미 있는 시간과 경험을 쌓아가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복잡한 인테리어 대신에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창가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의자 하나로도 집은 충분히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재산이 아닌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과 평온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소유욕과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욕심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에서 벗어나 작은 순간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더욱 가볍고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현재의 소중함과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갈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감사함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햇살, 간단한 아침 식사, 이웃과의 짧은 인사,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한 끼가 삶의 본질이자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바쁘게만 흘러가던 일상 속에서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즐기다 보면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행복감은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무언가를 찾느라 현재의 가치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더 멀리 있거나 새로운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나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성과와 재산이 있다면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결국
내가 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일상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라던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함께 이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